오늘은 제야의 고수 제2의 베니아를 꿈꾸는 빌리지님을 모시고 얘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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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빌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빌리지님은 지금 나오신 분들 중에 어떻게 보면 직장인보다 더 바쁘신 분이 나오셨어요. 지금 한 7년 가까이 고시공부를 하시다가 이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 자영업을 하고 계세요. 하루에 12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직접적으로 매장을 관리하고 이것저것 준비하시는 분이시고요. 음식점을 하세요. 음식점 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 하시면서 처음에 부동산계에 발을 들인 건 한 5년 전쯤에 발을 들였는데 네,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다가 1년 반 전에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게 충격을 받으시고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딱 1년 반 되셨어요. 지금 본격적으로 투자하신 지 1년 반 만에 분양권만 17건을 투자하시고 수익은 어느 정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포함해서 15억 정도. 박수. 1년 반 동안 17건에 15억 가까이 수익이면 한 달에 한 건 정도 받으신 거고 한 건마다 1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신 케이스입니다. 한 달에 이 정도면 한 건인데 이게 정말 바쁜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분양권 투자가 이제 좋은 점이 내가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도 어떤 시간의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세팅만 초기에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팔콘 선생님이 항상 수업 때 하시는 기다려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분양권이 아닌가. 자, 투자할 때 수익을 올릴 때 수익은 높이고 세 가지는 낮춰야 돼요. 첫 번째 줄여야 되는 건 시간, 두 번째는 노력, 세 번째는 투자금이라고 하죠. 지금 딱 얘기를 들었을 때 노력을 생각보다 많이 줄일 수 있다. 투자금도 줄일 수 있다. 하나를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어떻게 하면 분양권 투자를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 이제 왜 분양권을 공부했는가, 그리고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요 정도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처음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비조정 지역 분양권인데요. 이제 지난달에 제가 여주에 있는 이제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를 했어요. 이 분양권은 이제 분양가의 10%만 일단 계약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은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러니까 허그에서 이제 세대당 이제 2건씩 이제 중도금 대출을 이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계약금만 있으면은 어렵지 않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달에 매도한 프리미엄은 이제 1억 정도고, 이제 이게 세후 순익도 1억 정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는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보니까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곧 세후 순익하고 이제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주에 있는 분양권은 이제 지난달에 이제 1억을 받고 매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명의는 개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개인이 아니면은 이제 법인이 중도금 대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파주 운정 신도시가 이제 비조정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운정 신도시의 이제 분양권도 당첨이 되어서,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전매 제한 기간이라서 매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주변 아파트 형성된 시세를 봤을 때 지금 현재 2억 정도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고, 이게 현재 시세하고 분양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안전마진이라는 것이 계산이 되죠. 그럼 비조정 지역을 굳이 했던 이유와 이게 당첨이 어떻게 잘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분양은 당첨이 어렵잖아요. 네, 사실 쉽지는 않은데 제가 당첨됐을 시기에는 이 무주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현재 아파트를 이제 등기치기 전에 무주택 요건으로 계속 넣어서 이제 당첨이 한꺼번에 좀 많이 되는 케이스예요.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청약을 넣을 수 없고 그치. 당첨이 될 수 없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비조정 지역은 가능합니다. 처분 서약이 없이도 청약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 또는 잔금 대출을 받을 때도 네, 처분 조건 없이 기존에 있는 주택에 대한 처분 조건 없이 이제 당첨이 가능합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무주택자 분들에 비해서 밀리겠지만 내가 틈새 시장, 틈새 타입이라든지 평형대로 공략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당첨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중도금 대출을 이제 받지 않는 선에서 이제 그 중도금 대출 시기가 보통 당첨 이후, 계약 이후에 한 5, 6개월 정도 후에 이루어지거든요. 프리미엄 매수를 했다가 그 전에 매도를 하고 나가는 그런 경우도 이제 수익이 발생이 많이 돼요. 지금 집이 어디세요? 집은 지금 경기도 안산입니다. 지방이야. 네. 근데 거기 투자하기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매주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 KB랜드 이제 네네. 들어가시게 되면은 KB 통계가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간 시계열이라든지 뭐 주간 통계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의 흐름 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매수 심리가 왔다 갔다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매매 증감 지수를 좀 주로 눈여겨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매물이 어느 정도 감소를 했는지 그 매물이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가격 지수의 선행 지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비조정 지역을 투자할 때 그러면 아무거나 투자하면 이제 프리미엄이 오르냐 뭐 그건 아니죠. 뭐 교통 호재라든지 아니면 주변 시세에 비해서 이제 저평가된 지역을 위주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주가 왜 그러면은 뭐 1억이나 프리미엄이 붙었나? 그러니까. 네.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판교에서 여주까지 경강선이 이어져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EMU라는 이제 고속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급행. 네네. 급행이 이제 2023년에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28분 만에 판교에서 여주까지 28분 만에요? 네. 와. 25분입니다. 죄송합니다. 25분. 와. 25분 만에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잡혀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주 역세권도 이제 그 여주시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었고, 뭐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GTX A 노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현재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 시세를 비교해보고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거기에 들어가셔도 수익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자녀 세대, 뭐 일명 줍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 LH 청약센터에 보시면은 여기 청약센터에 네네. 들어가셔서 네네. 분양 주택을 보시게 되면은 네. 자, 이 중에서 이제 분양주택,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세대, 단 한 세대가 남더라도 자녀세대 모집을 진행을 해야 돼요. 의정부 고산 공공주택 자녀세대 모집 공고 네, 보시게 되면은 네, 요렇게 여기는 이제 한 세대만 나와 있죠. 한 세대만 나와 있는데 이게 자녀 세대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분양가는 초기 분양가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초기 분양했을 때보다 지금 현재 시세가 뭐 1억 이상 상승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자녀 세대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제 안전 마진이 이제 뭐 최소한 1억 이상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게 뭐 주택 보유수라든지 지역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틈새 시장을 잘 파고들면은 이게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도 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네. 아니 물론 보시는 분들이 지금 당해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 자녀 세대 넣을 때 무조건 당해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거기다 조건에 따라 다른 거고, 어떻게 보면 분양권 투자하실 때 분양권 투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자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한 거예요. 왜냐? 이미 분양한 것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천에 있는 공공분양도 자녀 세대 당첨이 되어서 뭐 분양을 2억 2천에 받고 그리고 이제 지지난달에
2억 7천만 원의 전세를 세팅했어요. 와. 한마디로 이제 플러스 P 투자인 거죠. 아, 그리고 그래가지고- 자녀 세대는 어떤 그 소득 요건이라든지 자산 요건 또 자동차 가액 뭐 이런 그 원분양에서의 그런 조건도 약간 완화가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기회로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지금까지 하신 거 다 개인 투자로 하신 거예요? 법인으로 하신 거예요? 다 개인으로 투자한 거였어요. 다 개인으로 투자한 거고 네. 그렇다고 뭐 부모님 명의를 빌리거나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다 그냥 개인 투자로 한 거였고 사실 저도 이제 명의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법인은 설립을 한 상황이긴 한데 아직 법인으로 이렇게 투자를 진행한 건 아니고 다 개인으로 투자를 한 거였어요. 네.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라든지 뭐 이런 투자 방법 또 명의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 부분은 일단 분양권 투자반 수업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심화 학습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시면 구독 스터디를 들으시면 됩니다.